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는 지니스 오프닝 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대한 시각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 있는 편이죠. 오늘 좀 만기일 맞아서 종목들 변동성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좀 올라오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한국어 컴퓨터도 마찬가지, 다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처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블록딜 때문에 좀 하락폭이 좀 있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대북 관련주들도 종전선언 이슈 때문에 일정 부분 초반 이후에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탄력은 역시 좀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라면은 오늘 그동안 조금 많이 좀 올랐던 IT 섹터 쪽에서 어제에 이어서 조금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LX 세미콘 정도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좀 어제 강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많이라기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루 이틀 오르고 또 하루 이틀 빠지고 이쪽 오르고 저쪽 오르고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바닥을 찍었던 바이오 섹터주들의 상승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바이오 섹터주들은 1월달 기대감이 계속 큰 편이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보시면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요. 오스코텍도 계속 연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의 상승세가 좀 코스닥에서 돋보인다라는 점, 오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슬슬 이제 시장 중심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키워드 어떤 부분 꼽아주셨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게임, 엔터, 메타버스의 반등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시금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일단은 시세가 크게 분출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60일선 정도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대장주는 아시다시피 위메이드, 하이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 그 생태계에 계속 다른 게임들이 들어오면서 어제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요. 오늘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게임주들 좀 순환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면서 21선 부근까지의 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게임주들의 좀 순환 반등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지금 보시면 크래프톤도 워낙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좀 흐름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게임주들한테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메이드도 흐름 잘 이어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중에서 많이 빠지고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류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세 보인 만큼 다시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또 22일에 또 출시가 됩니다. 22일에 출시되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또 편입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메타버스와 게임주들, 엔터주들은 좀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 때까지 어느 정도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는 좀 순환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만약에 좀 줄어들면은 사실 오늘도 7,000명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은 엔터주들한테도 다시 또 좀 기회가 올 수 있겠고 콘텐츠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하드웨어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러 섹터, 여러 분야에서 계속 관련주들이 다 메타버스로 연결될 수 있겠고 게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관심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새로운 ETF의 상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런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지분을 전량 처분했는데요. 일시적인 악재일까요? 아니면 꾸준히 좀 주가를 누르게 될까요?
네,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뭐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넷마블이 이제 다 던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1조 넘게 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어제 종가로 던졌기 때문에 오늘 충격은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한 25만 2천 주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브록딜 물량 받은 것들이 다시 또 시장에 풀려면서 그 풀린 물량이 좀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한 6만 3, 4천 원 부근에서는 좀 지지력이 일정 부분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 가격대 지지력을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뭐 물량을 받아간 쪽에서 물량이 얼마큼 출회되는지 여부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블록딜로 인해서 가격 조정은 또 일정 부분 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량이 그냥 차라리 나와 버렸으니까 뭐 일정 부분 물량 소화 흡수만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키워드가 IT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 카메라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흐름을 봐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그런지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보시면 어제는 뭐 지금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카메라 섹터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휴대폰 폴더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서히 최악에서 벗어나는 섹터가 이렇게 휴대폰 부품 섹터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KT 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나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좀 시장에서 미리 다른 종목들보다 미리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모양을 잘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MC넥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파트론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아모텍 자화전자 같은 경우들 다 대부분이 저점에서 좀 강하게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대폰 부품주들도 이제 겨울을 지나고 좀 새로운 봄의 시즌을 맞는 느낌 이 휴대폰 부품주들한테는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 이 부분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특히 또 폴더블 관련주들이랑 카메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랑도 또 연결지을 수 있겠고 자율주행 부품이랑도 좀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와 뭐 범용 IT 쪽 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휴대폰 관련한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블 관련주들이랑 카메라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뭐 IT 섹터주도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바닥을 찍고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되살아나고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뭐 KG 바텍이나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뭐 파이테크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카메라 관련주들, 뭐 잠깐 올라가다 잠깐 쉬었었던 뭐 MC넥스, 아까 말씀드린 자화전자,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흐름 괜찮습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좀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권 내에 넣어둬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시장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당히 빠릅니다. 하루 이틀 오르고 하루 이틀 빼고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신다라면은 환율도 일단은 1174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좀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매도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일단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를 살짝 매수하면서 관망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상 뭔가 어느 한쪽이 막 급락을 하면서 이상해지는 흐름들은 그닥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바닥권에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계속 순환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 싸 보이는 종목들을 계속 대응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주들하고요, IT, 뭐 휴대폰 부품 섹터주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게임주나 엔터주나 뭐 콘텐츠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쪽도 좋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는 뭐 7천 명대 이상 나오지만 미국 시장에서 뭐 위드 코로나주가 상당히 좀 강세였듯이 우리도 오늘 뭐 여행주라든지 뭐 면세점, 백화점, 뭐 항공주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좀 밑으로 더 빠지는 것보다는 빠지면 좀 싼 가격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뭐 약간 종목들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런 섹터주들 위주로 해서 좀 저가 매수세의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다만 지수 때문에라도 대형주들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하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논리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순환매를 나타낸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유현태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